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1월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5가지 정책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정책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300만 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혜택을 놓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살이시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 기간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안내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 한 달에 33만 원씩 총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반찬도 사 먹을 수 있는 생활비였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놓치신 겁니다. 또 다른 분, 김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서구에 사십니다. 이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일자리가 있으면 한 달에 29만 원이 더 생기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기회였지만 정보가 없어서 지나쳐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5가지 정책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반가우시죠?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살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드리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무려 14만 원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이 34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살 이순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약 15만 원 정도만 받으시죠. 처음에는 왜 나는 다 못 받지 하고 섭섭하셨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65만 원 받는 건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 소득이 213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올해는 228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작년에는 못 받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살 최영순 할머니는 작년 소득이 220만 원이어서 기준을 살짝 넘겨서 아쉽게도 못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로 신청해서 매달 34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간단합니다. 첫째, 만 65살 이상이시고, 둘째,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135번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7살 김정희 할머니는 전화 한 통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첫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조건이 안 되어 포기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의 숨통이 트이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 수가 무려 110만 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7만 개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세 번째는 민간형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중심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지도, 공원 청소, 도서관 책 정리, 홀몸 어르신 방문 돌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주로 오전 중에 일하시고 오후에는 휴식하실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약 29만 원, 기초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이 생기는 셈이지요. 인천에 사시는 67살 정미숙 할머니는 작년에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홀몸으로 지내시는 팔순 어르신 댁에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 안부를 묻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약 드셨는지 확인해드린다고 합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돈도 받고 외롭지도 않고 도움이 된다는 보람까지 느끼니까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노인복지시설 보조,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월급은 약 76만 원,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5살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손주들보다 아이들이 더 예쁘고 매일 출근하는 게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편의점, 마트, 경비, 주유소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어르신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1살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손주 용돈도 주고 마누라한테도 잘해줄 수 있어서 좋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데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바로 다음 타스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모두 마감되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만 65살 이상이면 대부분의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0살부터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에 직접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녀분이나 가족에게 인터넷 신청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일하고 싶다면 2025년 12월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이경수 할머니는 작년에 12월 말에 신청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결국 대기자 명단에 올랐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신 건 3월부터였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12월 초에 신청하셨다면 1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두 주 차이로 2달 월급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선발 방식입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점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사실수록,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이실수록 높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자격증 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혹시 해당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예전에 취득하신 증서가 있다면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자격증 사본 해당 시 이렇게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활비 중 또 하나 큰 부담이 되는 병원비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약을 드시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병원비 관련 정책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변화는 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5%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고작 5% 차이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연간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병원비로 10만 원 정도 쓰시던 분이라면 연간 약 60만 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하시게 되는데 그중 5%만 줄어도 약 3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계산일 뿐 만성질환이나 정기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아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한도를 넘는 지출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이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3살 김창호 어르신은 작년에 병원비로 360만 원을 쓰셨는데 본인 부담상한제를 통해 8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 환급은 대부분 자동 처리되지만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으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올해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이며 필요하면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통의 전화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해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요. 병원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같은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셔야겠죠.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바로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세 같은 에너지 비용일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4번째 정책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전기, 가스, 난방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43만 3천 원, 3인 가구는 57만 2천 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작년에 비해 약 5만 원 이상 올라간 셈이지요. 가장 반가운 변화는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정해진 기간과 금액 안에서만 써야 했지만 이제는 한꺼번에 받은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엔 참을 수 있으시다면 겨울에 난방비로 몰아서 쓰셔도 되고, 반대로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신다면 에어컨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거 가구,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실제 사용 방식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상카드로 전기세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실물카드, 즉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바우처를 받으셨고 주소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셨거나 가족 수에 변동이 있다면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시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비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다섯 번째 정책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병원에 가시거나 시장에 가시거나 친구분을 만나시러 가는 길에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교통비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지하철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 65살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만 있으면 서울, 부산, 대구, 어디서든 자유롭게 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버스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을 여전히 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요금을 환급해주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연간 최대 23만 원까지, 의왕시에서는 분기별 5만 원씩,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줍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까지 전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하철도 무료, 버스도 무료여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G패스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한 달에 15번 이상 버스를 타신 분들께 사용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 줍니다. 서울은 아직 버스 요금이 유료지만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택시까지 포함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는 지원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보죠? 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65살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GPS 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농협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KTX, SRT 같은 고속열차는 평일 기준으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주말이나 명절은 제외되므로 티켓 구매 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환승 규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실 경우 지하철은 무료이므로 추가 요금은 없고, 반대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실 때는 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환승 시간은 30분 이내여야 환승 혜택이 적용되니 시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지금 한번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정책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금액이 자동으로 인상되지만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그냥 우리 동주민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시거나 국번 없이 120번에 전화하셔도 상담원이 도와줍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복지관에 방문해 보세요. 좋은 자리는 빨리 마감되니 이번 달 안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올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건강보험공단 1577천에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십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넷째,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를 찾아보세요. 사용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뀐 만큼 올해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도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하철은 당연히 무료고 버스나 택시까지 지원되는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젊은 시절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을 내시며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이나 옆집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야, 이거 봤어? 11월부터 이렇게 바뀐대. 한마디만 해주셔도 누군가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또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